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병구입니다. 제가 이태구 박사님 랩실 후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박사님께서 이런 주제로 연구회를 진행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살짝 표현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강의할 기회를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한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서 한 6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공도 페다고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실기수업과 관련해서 또 제 전공하고 또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거 다양한 수업 스타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전공 수업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제가 시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릴 거고요. 아마 대학교 다들 생각하시면서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실 대학교 강의 스타일은 크게 많이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가르치는 예비 체육교사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겪어보셨잖아요. 많이 힘드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가 좀 약간 위기의식을 좀 많이 주입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도 이제 육상을 전공을 했었고 중고등학교에서 육상 선수 생활을 하다가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조기에 은퇴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진학을 고민하다가 바로 은퇴를 했고 육상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나름대로 상비군까지 하다 보니까 1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까지 제가 아마 2015년도 처음으로 땄을 거예요. 자격증 변경되면서 아마 육상 전공자로 제가 알기로 제가 첫 번째로 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체육회에서도 역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사실 직격탄이 있었습니다. 아마 학교 계시는 분들도 물론 크게 느끼셨겠지만 대학가에서는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었는데요. 일단 강의 개강 날짜가 많이 바뀌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교수님들이 많이 우왕좌왕하셨어요. 일례로 이제 이론 강의만 이제 대면으로 강의하시다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수업하라니까 그럼 뭘로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막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에는 내려온 답이 줌으로 하든 뭘 하든 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이 아마 좀 EBS 관련해가지고 아마 유동 있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체계가 없다 보니까 많은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그 직격탄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사범대 같은 경우 더 그런 게 피부로 와닿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수님들이 예전 받기로 회귀하려고 복귀하시려고 가시는데 아이들의 수준은 거기에 이제 예전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직격탄을 맞으면서 반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페다고지 전공자인데 나조차도 이렇게 우려먹기, 소위 말하는 우려먹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 밥그릇 당연히 없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니네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선배 교사로서 선배 교사 출신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 계획서도 나름대로 만져보고 그러니까 지난 학기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 학기는 이렇게 해보고 평가 방식도 바꿔보고 근데 애들은 역시나 반응이 안 좋죠.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은 A+ 주실 거예요? 아니면 뭐 주실 거예요? 이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비 교사로서 이렇게 수업을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열의 9은 학점만 물어봐요. 학점만.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그나마 자기가 이제 임용을 생각하고 이제 온 친구들이라 이 친구들은 최대한 저한테 빨대 꽂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들으려고 경청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그 친구들만 믿고 사실 강의를 하는 거죠. 분위기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학가에도 어찌됐던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키위무크라는 건 뭐 다시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강의들이 이렇게 뭐 줌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시스템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저 역시도 실기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교수법을 강의를 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근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는 친구들 역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진행을 합니다. 이건 코로나 시기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실제로 이제 실시간으로 학생들하고 뭐 피드백도 받고 코멘트 다양하게 적용했는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대학가 평가 받으면 한 5점 만점 정도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한 4점, 한 5.5점 정도 항상 유지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서부터는 한 3점대로 확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학에서 말하는 평균 점수보다 높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학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저는 확인할 수 있었고, 어쨌든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생존을 위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얘네들이 참여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런 태블릿 장비들을 니네들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걸 좀 한번 활용해 보자. 팀 프로젝트도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6상교수법이라는 수업으로 제가 이제 6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수업은 사실 이제 연대 체육과 학생들이 한 31학번에 운동부까지 합치면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학기 때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2학기 때는 이제 운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컨셉은 좀 다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들에 대한 컨셉은 좀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두 반으로 그래서 나눠서 해요. 왜냐면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찌됐던 연구 목적도 사실 제가 좀 아무래도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사실 이것저것 고민을 하면서 뭐 교사 지식도 고민해보고 아니면 뭐 수업 노하우도 고민해보고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일단 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전국에 있는 육상 전공, 뭐 고대든 서울대든 어디든 다 방문을 해가지고 실제로 육상 강의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코로나 시기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결국에는 지금 답은 PCK라는 테크놀로지 PCK라는 답을 하나 좀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 지금 뭐 아마 여기 이명 다 공부하셨겠지만 PCK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사 지식 중에.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CCK나 SCK, 커먼 컨텐트 날리지나 스페셜 컨텐트 날리지만 연구하다가 코로나 직격탄 한번 딱 맞고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거죠. 이제 체육교사들도 이제는 이런 테크놀로지 지식이 없으면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더 이상 끌고 가기 힘들겠구나. 이미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디지털 교과서 이미 얘기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적용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 지식의 재현태는 크게 하나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강의의 어떤 컨셉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확인하자 해서 연대 같은 경우는 러너스라는 사이버 강의 시스템이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 하도 연대 학생들 가만 안 있거든요. 컴플레인 엄청 걸어서 여기에다가 한 100억 가까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시스템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버 강의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수업, 노하우, 낙하산 달고 뛰는 거 보이시죠? 제 컨셉은 빡세게 시키고 학점을 잘 주자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제 육상교수법을 들어오면 기본적인 그 육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뭐랄까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내용을 많이 알려줘요. 예를 들어 50m 달리기를 뛴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50m만 뛰는 게 아니라 장비들 많잖아요. 뭐 요새는 보니까 뭐 레더도 있고 지금처럼 낙하산도 있고 아니면 밴드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 하나씩 알려주면서 결국에는 육상 실기가 니네들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 건지를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학기 이제 수강하고 있는 친구인데 네. 굉장히 애들이 최대 입시 온 것 같다고 네. 저 엄청 욕먹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 평가 받을 때마다 후덜덜 떨어요. 네. 도대체 어떤 욕이 나올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평가만큼은 그러면 니네들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요새 트렌드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난 학기 때 어떻게 했냐면 조회수랑 그 다음에 댓글이랑 뭐 좋아요 이런 걸 다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니네들이 영상 나중에 뒷부분에 보실 후반부에 보실 내용에서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는 마지막 미션이 있는데 그거를 유튜브에다 올려서 실제로 예, 그걸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어느 기한까지 딱 정해놓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학 같은 경우는 A, B, C, D 그 다음에 F 이렇게 있잖아요. 그 등급을 나름대로 좀 최소화시켰어요. 근데 이거를 할 때 다시 이제 대학에서 조건을 달더라고요. 너 영어 강의를 하겠냐? 아, 그 영어 강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영어 강의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방식에 맞추면서 평가 방식에 맞추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이런 식으로 내릴 겁니다. 라고 하고 그 강의 기획서에서 렉처 그 플랜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점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었는데 수업 방식에 대한 불만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빡세게 시키니까. 네, 제가 전날에 학생들한테 강의 시작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제발 월요일날 강의한다 그러면 전날에 술 먹고 오지 마라. 니네들 먹었던 거 확인할 거다.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직전 학기는 설마 하다가 몇 명 화장실 가셨어요. 제가 그 친구 삐졌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실제로 러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같은 걸 올려줘요. 네, 자료 같은 거. 그러니까 교수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했던 내용들 등등 해서 나름대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토대로 실기 수업을 병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는 이런 영상을 제가 또 올려줍니다. 예,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꽤 많은 영상들을 올려주죠. 거꾸로 학습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나름대로 적용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놓고 이제 학생들한테 그걸 다시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키든 아니면 반대로 하든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계속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그걸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단순히 1학점이지만 사실 1학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수업 자체가 너무 크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교직 수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레포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내고요. 저 칼같이 받아냅니다. 예. 그래서 실제 그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출하려 하는데 저는 딱 이 친구들한테 이래요. 조건을 제시하고 요 용량에 맞춰서 업로드해라. 근데 20명 중에 16명은 정상적으로 냈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좀 있죠. 근데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 실제로 학생들하고 동료평가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제가 또 따로 평가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영상물을 보고 이 친구의 어떤 테크놀로지 지식을 좀 보는 것도 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줌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기존에 제가 줬던 자료를 활용해서 실제로 강의를 자기가 직접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수업 시연을 한 거예요. 네. 수업 시연을 시킨 이유는 전 단 하나입니다. 학교 현장에 가면 초연교사라고 해서 뭐 따로 이렇게 뭐 너네는 뭐 초연교사니까 이렇게 하세요 뭐 어떤 그런 거 없잖아요. 예. 편의를 봐주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코로나 이후에 다른 시기에 현장으로 발령이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나름대로 적용했고요. 그 중에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가 영상 편집을 하는 것들을 자기가 직접 찾아서 아니면 고등학교 때 자기가 선생님을 보고 했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영상을 이렇게 만든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여기가 연세대 1학년 학생들은 송도에 있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송도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친구들, 저는 오늘 육상 수업을 맡게 된 강도덕 선생입니다. 오늘은 육상의 기초적인 지식들과 자세를 배워볼 텐데요. 여러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상 중에서 달리기 종목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타팅에서 시작해서 경기장 트랙, 어디까지 여러분이 잘 알아두면 앞으로 수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스포츠를 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육상을 할 때는 학교에서 자주 하는 근육 체조 이외에 햄스트링과 종아리, 발목 부위를 추가적으로 스트레칭해야 부상 방지에 좋습니다. 육상은 다리로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목과 어깨 등 전신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달리기 종목의 대부분은 스타팅 블록을 사용한 크라우칭 스타트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장치가 스타팅 블록입니다. 스타팅 블록은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다릅니다. 유명한 세팅 방법 세 가지에는 교과서에서 볼 수 있듯이 번치, 미디어, 일렁게이티드 스타트가 있는데요. 번치 스타트는 추진력을 더 크게 얻을 수 있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리 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팔에 주는 부담이 크고 불안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렁게이티드 스타트는 그 다리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스타트를 할 수 있지만 빠른 반응이나 진력이 영상은 한 5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기존에 자기가 영상을 직접 찍어 보면서 제가 줬던 자료를 또 활용하고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친구 자기가 이제 또 나름대로 서치했던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서 마지막 학기 말에 영상으로 제출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가를 실기로 보진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육상교수법을 듣는 체육교육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실기를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에서 입학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실기 검증은 따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대학에서 실기 수업이지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배워보자, 그리고 가르쳐보자라고 해서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물론 이런 앞서 보신 것처럼 잘된 친구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해서. 근데 이제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좀 약간 좀 퀄리티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제가 미리 또 말씀을 드린 건 혹여라도 사진이 좀 공개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으면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실제로 제 제자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여기 영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가 영상을 편집할 줄 모른다 그래가지고 띄워놓고 그걸 자기가 그냥 음성만 집어넣어서 나름대로 성의만 보인 케이스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깜짝 놀랐냐?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연대 정도 입학할 정도면은 그 나름대로 이런 경험들이 학습되어서 이렇게 누적이 됐을 텐데, 분명히 초등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수업들을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딸이 있는데 제 딸도 이걸 만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영상 가지고 딱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스타일도 저마다 다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핸드폰 스마트 영상 있잖아요. 그걸 그냥 편집 없이 쭉 찍어서 냈어요. 5분짜리를. 그중에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중앙고 있을 때 가르친 제자인데, 제가 유일하게 다 웬만하면 A뿔 주는데 이 친구만 B제로 줬어요. 32명의 수업이 제 수업을 듣는데 그 중에 31명은 A뿔 주고 이 친구만 B를 줬던 이유는 제가 보다 열받아서 얘 가르친 사람이 저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때 정말 너를 2년 동안 열심히 육상 수업도 해주고 체육 수업도 했는데 이런 결과물을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B를 줬는데, 여튼 이런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대와 다르게 실제로 수업의 결과물을 보면 이런 다양한 종류의 유해 친구들이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이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사
연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현직에 계신 분들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예비교사분들도 연구를 하고 이제 다양한 교육과 관련된 체육교사분들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슈가 어찌됐던 이 TPSK, TPEC이라는 하는 이 용어 관련돼서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중심에 유튜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실기 수업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PCK가 완벽한 이론은 아니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해서 최근에는 뭐 SAMR이나 아니면 PIC, RAT 모델 같은 이런 모델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가에서는 사실 교수 학생 스타일이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스타일이 워낙 학문 연구 분야가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가리키는 일방향적인 그런 강의를 역시 적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이제 교수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체육교사분들이 어찌됐든 융합 수업을 만약에 학교 현장에 갔을 때 특히 대학 교육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경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현장에서 또다시 이전 선생님들처럼 되풀이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요새 좀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어찌됐던 제가 어찌됐든 지금 제일 연구하고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이 실기 수업을 비대면으로 했을 때도 동일한 학습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여전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대면 체육 수업을 이제 코로나를 한번 겪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기존의 스타일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학교는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급변하는 교육 정책, 급변하는 교육 환경 거기에 맞춰서 역시 선생님들도 고민하고 계시고 저 또한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대학에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이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 아까 전에 보면서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그 어떤 툴이나 이런 것들을 장비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런 장비들을 보면서 사실 이제 저도 아무래도 직업병이다 보니까 연구 주제를 관심 갖게 되면서도 실제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왜 적용하지 못했지?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런 후회가 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좀 많이 반성적으로 그리고 또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이 지켜보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